역시 이번 방송에도 저희들이 안녕하십니까 인사말 대신에 정부 똑바로 하세요 라는 말로 방송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금 각종 포털 사이트 이런 데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하야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또 27일 날 박승미 감독이 작성했던 그 글이 대통령 하야라는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아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오늘 오전 12시에 서울 강남역에 주부들 100여 명이 유모차에 노란 리본을 달고 오늘 그 시를 벌이고 가두 시를 하고 또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 무책임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이제 정리가 될 쯤 되면 지금은 이 국민들의 분노가 약간 이래 묵혀 있겠지만 이 용광로처럼 흙을 타오를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세월호 사건이 튼지 거의 뭐 2주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 무능한 정부, 전 국민의 아우성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하라는 이런 글이 게시되고 또 무슨 그 분향소에서 할머니를 위로하는 이런 사진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부가 아직도 우리 국민적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와 있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이 정부를 이끌고 가는 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국민적 분노로 지금 분출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지금 인터넷을 다루고 있는 그 할머니, 박근혜 할머니, 다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29일 날 안산 단원의 그 추모 거기 이제 분양 갔을 때 한 할머니 사진이 지금 굉장히 인터넷에 잘 보면서 이 사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또다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 우리 스피드께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고 보이는 저기 빨간색 화살표 저 할머니인데 일단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으나 저 할머니가 박사모 회원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박사모 회원이다가 아니라 박사모 회원인 것 같다. 그리고 유족들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그 프로에서 유족들과의 인터뷰에서 저 할머니를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유족들 중에 아무도 저 할머니를 모른다. 그래서 이제 확인된 바라기보다도 추정되는 바 미리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뭐 보좌관이나 대변인 누군가가 이미 저 할머니랑 연락을 해서 저 할머니를 미리 대기시켜 놓고 마치 유족인 양 행세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위로를 하는 일종의 쇼죠. 쇼를 연출했다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저 그 사진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연출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뭐 그 지금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과연 이제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연출이 사전 각본에 짜여진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 있다가 갑자기 그 환경을 보고 어떤 충신 발로해서 경호원이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던 적극적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는 적극적이라고 청와대를 말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이미 짜고 치던 고수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런 사항들을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다고 일단 봐야죠.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정치인이 된 분은 아닙니다. 충분히 스킨십과 쇼맨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과 예. 악수도 해보고 이런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예. 자기에게 달려드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아닙니까? 예. 뭔가 의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더더욱이 이런 또 그걸 또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또 경호원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경호원의 임무가 목적이 아닌 임무가 예. 지금 현재 분향소다 보니까 예. 그 혹시 유가족인데 예. 이래서 밀치거나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뒤에 드러난 사실을 지금까지 보면 예, 예. 청와대 경호실에서 예. 아마 그 경호원 뭐 누군지는 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 예. 이분이 예. 흔히 말로 가행 충성차 예, 예. 그 할머니를 예. 뭐 투입을 해서 그게 또 좋은 장면이라고 청와대 예, 예. 홈페이지까지 올렸어요. 예, 예.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대통령이 어디 순방을 한다든지 어디 이제 가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는 행사를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인사할 리허설. 사람, 예, 예. 연출할 사람, 연출을 다 하고 나서 왜냐 그런 부분들은 또 대통령의 경호라든지 예, 예.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박 대통령께서 분향소를 갔을 때 저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고 침울한 표정을 지었던 부분들도 아마도 우리가 많이 추측컨대 청와대 측에서 사전에 미리 가서 할머니가 교섭해서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이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은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예. 뭐 야당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제 예. 국정조사도 있고 예.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차기 예. 또 이런 그 논란에 예, 예.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면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거 밝혀봐야죠. 이거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제일 분노하는 부분들은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 그럽니다. 무책임과 무대응을 떠나가지고 지금 유족들의 국민들은 이 정부의 역할들을 진정성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진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왜 지금 참모들이 저런 사진을 올리고 또 저런 부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유족 아닌 분을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현장에서 할머니의 신원이 확대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와 같이 대통령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예. 언론에 퍼뜨리는지 아니 땐 꿀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오야 나오게 돼서는 각본을 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예.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지적을 했었어요. 예. 배밭에서 각본을 매지 마라. 오해 나옵니다. 각본을 매지 마라. 예. 이게 뭐겠습니까? 사소한 행동도 예. 잘못 국민에게 비춰지면 예. 결국은 현 정부가 욕을 먹는 예. 이런 문제가 결과로 도출될 것이라고 예. 우리가 연 2주째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예, 예. 일부 관료들이 또 예.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 예. 저런 행동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저게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아기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게 보십시오. 지금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이 사진을 찍는 행위나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뭐 서남수 장관이 유족들 앞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나 지금 저기 그 관료들이 일부 뭐 저기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뭐 영화 다운을 받아 보는 장면이나 이런 게 지금 저 대통령의 저런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 제가 그 정치부기자료원 경험에 의하면 예.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은 예, 예.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예. 자, 흔히 말로 전쟁이 터지면 목숨 예. 걸고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눈치나 살피고 예. 뒤에서 혹시나 하고 어디 예. 뭐 건수 올려서 예. 차기 이 사건이 끝나면 예. 무슨 행자라도 하나 챙기지 않겠냐는 이런 쓰가빨리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가 매일 이 모양이고 예. 이 정부가 매일같이 이렇게 욕먹는 도배질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번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방식도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청와대 국무회의 끝나는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발표한다. 이런 사과를 하니까 어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사과성에 대해서 진정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야당마저도 이번에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번에 그 저기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현 정부가 아니라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정부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국민들 향해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해주겠다고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국민이 어렵고 가렵고 아파할 때 그 즉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이런 의도의 발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터지면 왜 사과를 언제쯤 해야 좋나?
막 일찍 하는 게 좋나 뒤에 하는 게 좋나 물론 뭐 따질 수는 있겠지만 예. 선거적 방식에다 공학적으로 끼워 맞추면 예.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와서 적어도 사과를 할 것이면 예. 국민들 앞에 떳떳이 나와서 예. 자 이런 건 잘못했고 이러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뭐 개각은 어떻게 하고 이 구체적인 이런 자료들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국무회의 자리에서 잠시 나가서 사과하고 이 정부는 사과 정부밖에 안 됩니까? 사과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과하다 보면 청와대와 사과만 국무위원들에게 전부 다 사과 한 박스 보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국민들이. 왜 지금 사과하는 방식도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향소를 갔다 그러면 그 분향소에서 가령 예를 들어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사과를 발표한다든지 하나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다가서야지. 뭐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대단하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뭐 정부의 그 뭐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시키겠다. 이따위가 사과입니까? 그렇죠. 사과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썩은 사과예요. 자 이제 그 국민 여론이 예.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또 하나는 이 사회 이제 병폐인데 예. 신문이 많아지고 예. 언론 매체가 예. 다양하게 늘어나고 방송도 뭐 채널까지 예. 수도 없습니다. 예. 자 거기다 이제 국민들 이제 시선도 높아지는데 예. 신문조차도 지금 예. 중립성이 있는 신문이 아니고 예. 이게 막 조중동부터 이미 시작됐던 문제예요. 예. 이게 무슨 여야 비슷하게 갈려서 예. 안 좋은 흠집만 드러내서 예. 이 사회를 이제 막 어렵게 예. 사실 중립을 지키면 그게 되겠습니까? 양쪽 다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이렇게 질타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언론까지도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예. 이러니 뭐 보는 국민이 한쪽만 보면 다 나쁠 것이고 또 한쪽만 보면 다 좋을 것이고 예. 이런 썩어 빠진 사고를 갖도록 만드는 것도 큰 책임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그 국무총리 정호영 총리께서 평북항의 진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거기서 유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유족들이 그 시신을 좀 확인하고 가라. 시신이라도 보봐라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지금 서울에 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을 머뭇거리고 이래다 버리니까 있는데 시간 없으면 거기 왜 내려갔습니까? 거기 간 이유가 뭡니까? 총리께 방문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 왜 내려갔습니까? 물론 와서. 국무총리가 국가 전반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의 안정과 안녕 그리고 국민을 어떤 이해하는 정부라 그러면 총리가 그 주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직인 단직인 내로 JTBC 뉴스를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 같은 경우는 거기서 5일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고 한자리에 멀면서 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손 앵커의 어떤 방송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뭐합니까? 총리가 바빠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거 왜 내려갔는지 도대체 뭐 거기 1호회로 내려갔습니까? 사고 대책회로 갔습니까? 사고 수습회로 갔습니까? 사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위해 내려간 겁니까? 지금요 엄청난 인명적 지금 참사를 겪었다 이러면 예. 재난재해를 선포하면 이거 둘째치고 흔히 말로 준전시 상황입니다. 준전신 사항보다 더합니다. 청와대가 이거. 걸러가서 지금 있어도 될까 말까요? 맞습니다. 전체 지금 모든 행정 관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대책회의를 딱 만들어 놔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 보고만 받는 거하고 예. 직접 보고받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하고는 예. 천냥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냥 빼바로 보고로 전화로 보고만 받으니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도대체? 대책이 아니라 무대책이죠. 안 됩니다. 무대책밖에 더더욱이나 안 더더욱이나 됩니다. 그런 어떤 지적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자 보고하는 사람이나 보고 듣는 사람이나 지시 내리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매번 언밸런스고 문제가 계속 지금 유발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 이 방송 처음 이 사고가 참사가 16일날 발생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그 다음날 방송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책본부 이런 식으로 꾸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진짜 지나가는 동네 개 한 마리도 구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보고 대책회의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장, 국무총리 뭐 행정부 장관 그리고 해수부 장관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에 대한 경험과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뭘 이야기했냐면
그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중앙 그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경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난본부를 빨리 꾸려가지고 효율성 있게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부가 우왕좌왕해버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2주 전에 예. 뭐 사선 옷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저희들이 또 그 재난본부를 예.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예. 또 전국민 그 안전불감증 차원에서 뭐 예. 전쟁도 선포해야 되고 예. 또 국가 재난처도 신설하라고 했는데 예. 결국은 해야 될 걸 왜 우리는 2주 전에 예. 이미 그 전에도 방송 이전에도 알고 예. 답답하던 차에 마침 방송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예. 그걸 하라고 했을 때 예. 바로바로 들었으면 되는 거요. 결국은 2, 3주 지나서 이제서 뭐 다 하겠다고 예. 이 매일 뒷북이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그 안에는 머리 좋은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를 중심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물을 치가지고 상거리 전을 더해가지고 떠내려가는 부분들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시신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이래 망을 치가지고 대책을 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답답할 일입니다. 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또 유명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청와대나 국회나 뭐 어디든 다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우리 뭐 정경진 씨나 둘이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매사 재난 재고나 사고가 터지게 되면 뭐겠습니까? 경험자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예. 전쟁이 나서 전쟁 경험은 장수를 내보내면 부하죽은 다 죽습니다. 다 그거. 좋습니다. 지금 이 바로 현재 이 꼬라지입니다. 예. 이 꼬라지가 이렇게 난 거예요, 지금. 전혀 경험 없는 자들이 앉아가지고 이런 행정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무능한 정부, 무대책 정부라는 이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정부 그대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번에 검경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타 선생님? 그건 당연히 그 제대로 보고받고 제대로 예. 하달이 됐는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예. 물론 대통령이라서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 적어도 뭐 국정조사가 됐든지 뭐가 됐다 그러면 예, 예. 당연히 이 문제를 예, 예. 짚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 총리 혼자 사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보고 절차가 예. 사고 난 현장에서부터 저 청와대 제일 박 대통령까지 예, 예.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아니 어떤 그 통신 경로를 과정을 보여가지고 거쳐서 이제 보고가 됐는지. 예,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하달됐으며 중간에 누가 어떻게 말을 뒤집었는지 예, 예. 이런 부분들이 고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사고 또 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또 그 어떤 지시를 보고받았고 그 지시 내용이 어떻게 이행을 했고 이행을 안 됐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검경합동조사본부가 조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가지고도 박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통치권자의 지시 명령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는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조사를 받고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예. 스스로 밝히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거짓말하지 예. 말고. 국민들이 그렇죠. 자, 지금 보십시오. 왜 이런 무능한 정부 질타를 받냐 이러면 예. 홍보 기능이 개판이다. 예. 자, 적어도 예. 대언론을 담당하는 예. 홍보수석이나 홍보 예. 뭐 비서관이나 예. 아니면 뭐 대변이나 예, 예. 이런 분들이 적어도 예. 언론에 상당한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꼼수 부리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예, 예. 그대로 답변하고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고 꼼수를 부리니까 언론이 찾아서 그걸 흔히 말로 뒷봉을 치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거짓말이 되고 모든 게 이제 안 믿는다고요. 안 맞습니다. 믿어.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사고가 이제 빈나라하게 발생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외람된 약간 오염된 좀 약간 빗나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될 일부 이제 풍수 전문가들께서는 청와대 풍수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그 송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한때 예. 그 이제 국회를 출입하면서 예. 매사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선거가 있거나 이러면 예. 정치인들과 그 풍수 예, 예. 또 뭐 이래 예. 점치는 분들 이런 예, 분들하고 지간 뭐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예. 그 관계가 예.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예. 물론 현재까지도 아직 이 풍수 문제나 예, 이런 예. 문제들은 현재 예, 예. 진행입니다. 예, 예. 자, 청와대와 국회를 예, 예. 그냥 지었느냐? 예, 예.
유명한 건축학자가 무슨 지었겠지만 틀을 잡고 거기에 어떤 방향을 잡고 하는 그런 풍수가 거기에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지난 시절을 보고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지어진 청와대는 그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이전 청와대는 흔히 말로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조선 총독부가 이제 그 경복궁 쪽에 있던 뭐 이런 일단 건물들을 허물고 거기에 간절을 지었어요. 그 간절을 짓는데 자, 우리나라 풍수들이 일단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애국적 차원에서 일본이 망하라고 흔히 말로 명당을 두고 약간 틀어서 아주 그 해를 입게 되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래요. 그게 뭐 결국은 그 조선 총독부 출신들은 거의 다 비명 향사를 했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을 텐데 그게 결국은 거꾸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이게 이제 풍수학회에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청와대 그 저기 위치를 보면요. 청와대 뒤로는 뭐가 있습니까? 북악산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남산과 관악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당 수인 청계천이 감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명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자청형 우백을 다 갖고 있다고 그러는. 그런데 이제 그 전직 대통령들의 그 저기 임기말이 굉장히 불행한 전철을 계속해서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그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풍수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사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그 풍수 하시는 분들을 한 분 좀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사태가 상당히 민감한 그 시기고 이래서 말을 잘못하면 또 이게 여론의 도마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제공했다 저희들이 이제 가서 직접 다 취재를 해서 와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니까 상당히 뭐 저희들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먼저 밝혀두고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4.19 혁명으로 하야했습니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께 유경수 여사와 치해된 운명을 맞았고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수레임에 구속됐으며 그죠? 세고랑 쳤죠. 뭐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IMF 외환 위기와 자식 문제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규하 이제 그 윤보선 전 대통령 임기말 불운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어떤 청와대 터와 관련된 얘기들 이거 지금 간과해서 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도 논란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공경에 처하고 도저히 헤쳐날 수 없을 때 신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찾아가서 숨몸을 털어놓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주술사다, 전쟁이다, 풍수지리다 아직까지 건재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심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건재하는데 제가 이제 그 풍수학자들의 결론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청와대가 지금 무슨 특일래 지금 계속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거기 출신들의 그 뭐나 대통령들의 말로가 다 저렇게 안 좋나? 이랬더니 지금 지어져 있는 저 사진에 있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청와대는 89년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새로 건축한 맞죠? 자, 저걸 보고 그 당시 그 저기 한 공사장에서 천할 제일 복지라는 표석이 하나 뭐 발견됐다 해가지고 그거 아직도 있습니다. 저 운정 뭐 그쪽에 그 풍주지리상의 명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입증한다고 설명해가지고 했던 현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오건정에 아직 그 옆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꺼내 보니까 야, 이게 그래도 최고의 명당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그 할 수 없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당시 이제 집무실이 좁다. 생활 공간이 좁아서 이래서 지금 현재 청와대 자리로 이제 옮깁니다. 자, 근데 저 자리가 본관트는 생한 유명 풍수지리 연구가들이 기가 없고 허공이나 마찬가지는 자리래요. 결국 명당으로 볼 수 없는데 이제 나온 비석에서 이제 뭐 천하 제일 복지다 이러니까 최고의 명당이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당이라 이러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불운도 없어야 되고 화도 안 넘쳐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되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반대가 되고 있는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요 태종
우리 이제 조선 태종이 당시에 이제 그 조준하고 하륜 등 대신들과 당대 최고의 풍수사인 이영달과 윤신달 등을 불러가지고 틀을 잘못 잡아 또 질책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고려 시대가 이제 망조가 들고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화대군을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면서 결국은 이제 정도진은 무학대사다 이제 이런 이제 큰 대사들 불러서 이제 그 조선을 꾸민 거죠. 이걸 아는 이제 아들인 이제 태종이 그 관여했던 당시 그런 이제 풍수지간들을 불러서 이제 질책을 하고 맞습니다. 잘못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책을 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뭐 이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정부와 또 청와대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소위 이제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풍수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마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소문들이 이런 얘기들이 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풍수를 지금 현 뭐 정권이 뭐 아직은 뭐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권들 보면 그 풍수와 좀 관계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저 청와대를 그 노태우 대통령이 91년 지을 때 그 총독부 관저 자리였던 청와대 그 부공간 건물이 있습니다. 그 지금의 이제 본관으로 이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뭐 방향 뭐 이런 것들이 뭐 22명의 뭐 위원들이 뭐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아마 풍수들도 좀 개입이 됐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있고 또 이외에 청와대 풍수 외에 국회도 한번 따져보죠. 허구 첫날 여야 싸우고 상생의 정치가 없는 상극의 정치를 하는 이 국회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던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회도 지금 풍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우물안 깨구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중심에 서서 그 이제 물이 이제 흘러 도르는 그 좀 쉽게 얘기하면 권력 기관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그 국회에는 이제 방송과 또 이제 그 금융 뭐 이런 그 분야들이 여의도에서는 좀 이제 성장할 수 있다 그러고요. 자, 정치나 권력이 들어서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있는 뭐 이건 저희들이 그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제 그 풍수 지리학자들이 합니다. 조그만 섬에 갇힌 사람은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아준 인수격 생각이 만연하는 자리라 그래요. 자, 그런데 저 국회의사당도 우리가 알기로는 풍수지리 모씨가 저걸 아마 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회 우리 사진을 한번 봅시다. 국회 저 모습을 보면요, 위에 저게 상여 모습이라고 합니다. 상여.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계속해서 부르고 사람이 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겹친다고 하는데 저게 지금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 사무처에서 저 돔을 뜯어가지고 기와 형태로 만들자라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당시 뭐 예산 타령 등등 해서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국회 저 돔도 확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저거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해주고 지을 때 어떤 의미가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됐나면 저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 높이는 32.5m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24개 각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절기. 약간 풍수와 뭐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저 전면에 있는 기둥 8개는 팔도를 뜻합니다. 전국 팔도. 그리고 이제 의사당 쭉 둘러싸고 있는 24개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위에 돔, 이 지붕은 의회주의 그 본질을 상징하는 건데, 이 팔도 또 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 터를 좀 더 얘기하면요. 터도 옛날에 궁중에서 일하는 여자들, 다시 말하자면 상궁가, 나인가, 무술이들이 묻는 무덤이 있답니다. 그 국회 터가요. 그래서 시집 못 가고 죽은 원통한 귀신들이 아직까지 겉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원혼이 머무는 자리에 집을 지으면 원혼이 해코지를 한다 해서 늘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늘 여야 사안복지를 하는
그런 국회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도 이런 풍수지리가들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이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자청용 우백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좋다는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좌우가 서로 화목해서 잘 되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국회의사당은 보시다시피 그 여의도라는 모래섬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청용 우백호가 없어요. 자, 이러니 화목이 안 되죠.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죠. 맞습니다. 또 건물이 좌향이 그 건물 이제 좌가 아니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좌가 앉을 좌. 이 건물의 좌향이 동향입니다. 동향이 되면 이제 기가 이제 조금 이제 충만해지면 이제 근력 남용이나 이제 그 손가락질 받는 이런 탈들이 많이 난대요. 그리고 이제 한강물이 안으로 들어오는 형국이 돼버리면 부가 개인의 배를 채우는 쪽으로 기울게 됐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자신의 안위만 찾는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뭐 지리학적 분석이지만 상당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청와대 터와 국회 터를 세월호 참사와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요. 어차피 풍수라는 부분들이 일부에서는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미신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간과하지 마시고 국민 화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보다 좀 더 발전되는 부분들로 나아가기 위한 의도로서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결국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이런 우리들의 어떤 방송 의도에 대해서 뭐 논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 청와대 이전 문제는 뭐 선거 때도 나왔고 또 노무현 정부 때는 실제 그 충청도 지방으로 옮기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통일 한국을 내다보고 수도가 예를 들어 뭐 다른 데로 옮겨지면 또 그러지 않겠냐 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좋은 건 받아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이러면 좋은 걸 받아들여서 한 번은 접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월을 거꾸로 또 올라가서 자, 한양 천도를 할 때 정도전과 그 당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국사들이죠. 정도전과 무학대사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 정도전은 한양의 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고요. 또 무학대사는 아니다. 적어도 거기 아닌 계룡산 쪽이 좋다. 그 지금 말하는 이제 충청도 쪽이죠. 이런 주장을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1392인가 이성계가 결국은 정도전을 신뢰해서 한양의 틀을 잡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당시 많은 그 뭐 풍수지리학자들이 분명히 이러이러한 하들이 한반도에 닥칠 것이다. 한양 천도는 잘못됐다. 그때부터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죠. 뭐 우리 왕자 그러니까 장손이 장손의 뭐 명이 짧고 그리고 장손이 그 승계를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비극적인 그 역사 아닙니까? 역사적인 말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한번 지금 청와대 풍수라든지 국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집권 세력들이 아주 심도 있고 아주 날카롭게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우리가 좀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 단순 이런 사고 또 이런 무능한 정부 물론 뭐 욕을 먹어도 쌉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기분부터는 옆에 있으면 막 한 대 지 박아서는 속 시원하겠던데 이런 아픔을 안 겪기 위한 모든 대책이 이 정부에서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픈 참사를 또 겪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갈림길에 와 있어요. 방금 우리 그 서정호 선생님께서 마이크를 들었다 놨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번 세월호 사태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JTBC가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보도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JTBC가 인터넷 언론에 있는 영상을 또 갖다 많이 썼어요.
그럼으로써 공중파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JTBC 그 같은 손씨네요. 같은 그 손 앵커께서는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지 않고 5일 동안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방송인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또 분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극히 이거는 그 테두리 내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손 앵커께서 국민에게 다가가서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방송을 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저희들은 손 앵커를 뭐 이래 죽여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 이 사고 대책 관련돼 가지고 조금이라도 물론 진정성이 있겠지만 진정성 있는 행위로서 접근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 정도까지 분노를 하지 않습니다. 유모차를 앞에 메고 노란 리본을 들고 우리 주부들이 나서서 강남역 사거리에서 그런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상계 방송만 있던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그다음 뭐 채널, 뭐 다양한 이제 소수 방송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어떤 병편을 갖고 있나 이러면 적어도 언론다운 언론, 또 방송다운 방송이 좀 중립성을 찾아서 토론과 논쟁이 아닌 일방적입니다. 편향적입니다. 그냥 이 방송은 저쪽 편 들고 저 방송은 이쪽 편 들고 이러니 보는 국민들이 그 방송에 매료되면 사람도 반대로 이제 양극화 떠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안을 놓고 물론 꼬집고 뭐 방송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채널 방송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매사 어떤 사건이 생기고 또 정치가 가까이 오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한쪽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였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자, 이런 것들이 거꾸로 되면 여론 조작이 되고 국민을 호도해서 거꾸로 진흙탕을 끌고 가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이번 참사가 이제 어떤 아마 국민들 시각에서는요, 진실과 거짓, 위선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가졌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보다 더 우리 국민들 더 바짝 이번 참사를 통해 가지고 이 무엇이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가요, 국민이 아파할 때는 뭐 약을 발라줘야 되고, 좀 쉽게 얘기하면 궁금해할 때는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언론이 있고 또 그런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러면 매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매 시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확인된 부분을 국민에게 소상히 그냥 말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국민들은 이런 박근혜 정부의 그런 무책임과 또 무대응 그리고 진실성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하야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잘 하십시오.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 이익이 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 그 박 대통령 하야 문제가 뭐 예전에는 사실 뭐 어떤 정치권의 어떤 거의 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제 민원입을 통해서 직접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질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만든 이 정부가 정신을 안 차린다 그러면 하야가 뭡니까? 아예 전부 다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도 스스로 접시물에 코 박고 그냥 깔아앉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당신들이 어떻게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자처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혼자 똑똑하고 대통령 혼자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밑에 수족이 안 받쳐지는데 모래성 위에 대통령이 서 있는데 언제 자빠지고 언제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참 아들 김현철 씨가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 입원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난 하나 보내오지 않더라라는 그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입원해 있을 때 난 하나 대통령이 직접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참모들이 알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캐차의 측면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진들, 이 정부 관계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접시에 코 박고 빠져 죽으십시오. 그냥. 자, 우리가 그 큰 문제가 터지면 꼭 상황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알려주는 이 상황실이 있는데, 이번 이 사건 처리를 한 거 보면서 박 대통령이 국가안전처를 만드는데 국가안전처 옆에 상황처도 하나 만드십시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서 밥이 입으로 다니 코로 들어가는지 이 구분도 못하는, 전혀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매일 오보고 매일 잘못되고 거짓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방송을 정리하시죠. 정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의 목소리는 전에는 정치권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일부 사회시민단체에서 그 얘기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의들이 그 뜻을 모아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울분 그대로입니다. 울분 그대로입니다. 이 굉장히 이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목을, 오늘 방송 제목을 박근혜 하야라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이 방송을 진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곡해 없이 저희 방송을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다시 또 강조하지만요, 청와대 참모들 접시에 물 받고 스스로 빠지십시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란 얘기 정치권에 또 정부에 숱하게 해자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잘못된 인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번 사건 사고가 충분히 교훈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힘내십시오. 마무리하는 거 잘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은 다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방송 끝내십시오. 국민 실망 그만시키시고요. 예. 밤잠 안 자고도 이번 사건이 누구라도 납득이 갈 만한 그런 결과를 꼭 창출하십시오. 마무리 국민은 잘하십시오. 바보 아닙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들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 또 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